제일 짜증나는 건 고소와 소송입니다. 게임 쪽도 제가 더러운 꼴을 엄청 많이 봤는데 학원 쪽은 더티 플레이가 정말 극에 달해요.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구본일입니다. 기획자 출신이 3번 창업하면서 느낀 점과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려 해요. 지금까지 법인 설립을 총 3번, 비공식적으로 2번 했어요. 비공식은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도 게임을 만들고 있으니까 올해 말에는 공식적으로 총 4번의 창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창업한 계기는 내 게임을 만들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돈 버는 프로젝트에서 일했고 그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일을 벌렸죠. 막상 멤버를 모아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막혔어요. 사업자 등록증, 게임 제작 등록증, 처음 들어보는 법인 관련 업무, 세무나 회계, 거기다가 엄청난 행정 업무들, 이때 비개발 부서의 감사함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죠. 이건 뭐 미숙하긴 해도 검색해서 찾아보면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검색에서 안 나오는 것들을 만났을 때예요. 특히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금수저거나 모은 돈이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니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었어요. 요즘 100억 가지고도 게임 만들려고 해도 택도 없다는 마당에 제 퇴직금이나 적금 깬 걸로는 완전 노답이었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막막하지만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K-스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사이트를 모니터링 했죠. 사무실은 무료로 얻고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고 또 대회 나가서 상금도 받았어요. 돈이 좀 모였네? 근데 완성하려면 20억 정도가 필요했고 지원금이나 상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돈 구하러 다니니까 제가 게임 개발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발표 자료를 만들고 증빙 자료나 행정 업무를 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계획이 너무 틀어졌어요. 첫 창업인데 게임 스펙을 너무 크게 잡았나 후회도 했죠. 어떤 개발이든 속도가 생명인데 돈 구하러 다닌다고 게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구하기 위해서 기업 투자나 엔젤 투자도 많이 알아봤죠. SNS에서 투자자를 보면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기사를 통해서 메일 보내고 규모가 큰 회사에 싸그리 투자 메일을 다 돌려봤어요. 운이 좋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시드머니가 뭐고 시리즈 A, B가 뭐고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 되고 주식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소한 스타트업 용어들을 실시간으로 공부하면서 발표 자리에 갔죠. 냉소한 반응도 있었고 간만 보는 곳도 있었고 개발 스펙을 축소하면 투자를 한다는 곳도 있었어요. 같은 문서와 프로토타입으로 20번 넘게 발표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날 뭘 믿고 몇십억을 줘야 될까? 투자를 잘 받으려고 하면 멤버들의 맨파워가 있거나 대표가 네임드면 편해요. 근데 전 애매했어요. 제가 다닌 회사의 프로젝트가 돈은 벌었지만 초특급 성공작이라고 부를 만한 경험은 없었죠. 스스로한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과거 PC MMORPG 전성기 때는 VC도 기업 투자도 지원금도 활발했었는데 게임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금이 회수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 투자가 위축됐대요.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기획자에게 투자를 잘 안 한대요. 아티스트 출신은 때깔이라도 나오고 프로그래머는 제품의 완성이라도 되는데 기획자가 대표를 하면 꿈만 키우다가 제품이 완성 안 되는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건 핑계고 아이템이 구려 보였거나 제가 투자자들을 설득 못 시킨 거죠. 창업하기 전 프로젝트는 모두 런칭을 했었는데 처음 제품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팀이 해산됐어요. 제 멘탈은 와장창 깨졌죠. 돈은 많이 잃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무능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 잘하리라는 소리를 좀 들어도 그거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들었던 소리지 대표의 업무는 또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렇게 첫 번째 사업을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창업을 했어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서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는데요. 부끄러운 각오이기도 하죠. 이전과 비슷한 절차를 밟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뢰까지 잃어버렸어요. 1년 가까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게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남 탓을 못해요. 팀플레이면 우리 정글 뭐하냐고 막 서폿이 노답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나 정신승리가 가능하죠. 근데 내가 대표고 내가 결정하는데 어떻게 남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잘 되어도 내 탓, 못 되어도 내 탓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더 현명하고 더 똑똑했더라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러면서 성공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4인분 했더라면 5인분 했더라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3인분은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세 번째, 학원 창업과 인디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이죠. 학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1, 2년 차 때부터 친구들을 업계로 끌어들이고 과외도 여러 번 했었죠. 사실 게임 개발보다 더 잘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취업률로 증명하기 때문에 망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2박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창업을 하고 망해보기를 반복하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사업의 첫 번째 장점, 상사 스트레스가 없다. 당연하죠? 근데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별거 아니었어요. 매출 스트레스가 그걸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요. 직장에 소속됐을 때는 사람간 문제는 퇴사하면 해결되는데 사업은 망하면 한강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장점은 돈. 잘 될 땐 직장 생활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벌리지만 사업은 들쑥날쑥 하죠. 투자받은 돈이 제 돈도 아니고 주주들과 함께 논의해서 써야 되는 소중한 돈이죠. 직장 다닐 때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면 좋죠.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월급 날마다 몇 천씩 빠져나가고 그 잔고를 보게 되면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돈이 잘 벌린다는 건 완벽한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벌어서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도 100명 이상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 장점, 일하고 싶을 때 일한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강의 시간도 정해져 있고 빡세고 학원 행정 업무랑 게임을 만들고 유튜브를 하니까 사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보다 매 순간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뭐야, 장점이라고 말해놓고 뭐 다 단점만 얘기한 거 같네요. 더 없나? 단점 갑시다. 단점 첫 번째, 잘 벌릴 때도 불안하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업을 벌리고 다른 사업을 알아보는 게 이런 심리예요. 잘 벌려도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어마어마한 실업률을 만들었죠. 근데 이런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나이키의 경쟁사는 닌텐도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나이키가 잘 팔리는데 닌텐도를 하니까 나이키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업의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파도가 오고 그 파도에 휩쓸릴지 올라타서 가속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실력이나 인력, 자금력 모든 게 갖춰져도 기회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구글이나 애플도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우리나라 게임 쪽 사면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매번 성공하는 건 신의 영역이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할 수 있어서 사업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단점 두 번째, 하기 싫은 업무들. 이건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사업은 자기가 잘한 만큼 눈에 직관적으로 성과가 보이면 스스로 잡무를 만들어요. 이런 잡무들로 깨닫는 바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더 많죠. 뭐 행정 업무나 학사 관리나 게임을 만들 때도 뭐 등록 절차,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직원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건 고소와 소송입니다. 게임 쪽도 제가 더러운 꼴을 엄청 많이 봤는데 학원 쪽은 더티 플레이가 정말 극에 달해요. 각자가 뭐 어디 취업률 1위라고 뻥카 치는 건 그러려니 해요. 언론사가 돈 주고 뭐 인증기관이라고 과장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파이를 신고 강의 자료 도용을 하고 검색 키워드를 도둑질하고 거기다가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그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고소하고 소송을 하는데 정말 부처가 됩니다. 전 괜찮아요. 원래 제 멘탈은 강철이었고 이런 일에 내성이 생겼어요. 뭐 이상한 학원이 있어야지 저희 학원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1등만 있으면 어떡해요? 2, 3등도 있어야지. 매출이 1등인 건 모르겠고 취업률이 전국 1등이라는 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견제를 받을 때마다 우리 학원이 경계가 되는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느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요. 소송이나 고소는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했는데 단점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창업을 부추기는 글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누가 창업한다고 하면 저는 말리는 편이고 특히 회피성 창업은 정말 최악이에요. 이직할 곳이 없다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사업은 미친 말에 탄 것 같아서
골인을 빠르게 하거나 낙마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내려오진 못해요. 그래도 보기 싫은 놈 안 보고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참 무거우면서도 매력적이죠. 사업의 X밥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횟수만 많지 큰 돈을 벌진 못했고 게임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꾸준히 개발해서 고티상을 받고 취업 잘 시킨다고 대통령님께 표창도 받고 싶어요. 서태지님의 문화대통령 자리도 정말 탐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 중에 저는 아직 10%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근데 취업 잘 시키면 대통령이 표창도 줘요? 몰라요. 근데 이 시국에 이만큼 취업시키면 인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